자, 이번 시간에 유형자산 차입원가부터 보겠습니다. 차입원가 자본화와 감가상각비. 자, 일명 자본화 대상 자산, 일명 적격 자산이라고 하죠. 자, 어떤 자산을 건설이나 취득하기 위해서 자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렸다. 은행에서 빌렸든 사채를 발행해서 조달을 했든 자금을 조달했다. 그리고 나서 이후에 끝나는 게 아니라 차입 시점부터 취득까지 이자 비용이 발생한다. 자, 이 이자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라? 자본화를 강제한다. 자본화 강제. 즉 취득하는 자산이죠. 취득하는 자산의 취득 원가로 처리했다가 어떻게 한다? 감가상각비로 비용화시키겠다. 이런 얘기예요. 자, 핵심 이론에 차입원가 자본화 보면 인식은 적격자산의 취득, 건설, 생산과 직접 관련 시 당해 자산의 원가의 일부를 자본화한다. 자본화를 강제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법하고는 좀 다르죠. 그 다음 일명 자본화 대상 자산이라고 하는 적격자산. 어떤 자산에 대해서 이런 이자 비용들을 자본화시키느냐. 자, 장기 재고자산 나오고 있죠. 장기 재고자산. 1년이 넘어가는 어떤 그 재고자산. 그 다음 제조설비자산, 무형자산, 전력생산설비, 투자부동산까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상식적으로 금융자산은 어떨까요? 금융자산은 대상이 아닙니다. 당연히. 자, 대상 차입원가는 차입금 이자, 은행에서 돈 빌렸다 그럼 그 이자 비용. 그 다음에 사채를 발행해서 조달을 했다 하게 되면은 사채 이자나 사발차 상가액,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가액. 예를 들어서 상각을 어떻게 합니까? 이자 비용 예를 들어서 100원이다 하면은 요거에 대한 액면 이자죠. 액면 사채 이자. 액면 사채 이자 80원이다 해볼게요.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가액, 사발차 상가액 20이다. 이럴 경우에. 그러면 사채 이자 80뿐만 아니라 그 상가액이죠. 사발차 상가액 20까지 전체 100원입니다. 그게 다 대상이 된다. 이런 얘기고. 마찬가지로 현재가치 할인 차금 상가액, 금융리스 관련 금융원가, 리스에서 볼 거고. 자, 그런 식으로 다양하게 차입 원가가 대상으로 잡혀 있다. 그 다음. 자, 그렇다면 진짜 자본화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이거에 대해서. 일단 차입금 자체를 두 개로 나누죠. 첫 번째는 당의 취득이나 이런 거 직접적으로 관련해서 차입한 거. 이게 바로 특정 차입금이에요. 이 특정 차입금 자본화 금액, 요게 우리 포인트입니다. 이게. 시험엔 이것만 나와요. 오른쪽에 있는 일반 차입금 자본화 금액, 이거는 시험에 안 나옵니다. 계산형이. 하지만 2단 옆차기, 3단 옆차기 엿먹어라 하고 이럴 때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언급은 해드리지 않지만 실제 우리 이론 뽀개기 이론 강의에서는 자세하게 이 일반 차입금 폭발을 시켜버렸는데 실제 시험에서 잘 안 나온다는 뜻이에요. 특정 차입금에 집중이 되고 하지만 좀 어렵게 엿먹어라 그러고 딱 낼 때를 대비해서는 일반 차입금 자본화 금액은 산식 정도 그냥 가볍게 그냥 암기를 좀 해주십시오. 그게 속 편해요, 그냥. 자, 특정 차입금 자본화 금액은 특정 차입금 차입 원가, 그 특정 차입금에서 발생된 이자 비용이 있겠죠. 그 이자 비용이 전부 자본화가 되는 게 아니라 어떻습니까? 차입해가지고 일부 금액을 은행에다가 예입했어요. 그럼 이자 수익이 생깁니다. 그 일시 투자 수익은 차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하겠죠? 상계해서 순금액으로 가라. 순비용. 자, 그래서 차입 원가에서 일시 예치한 금액이 있다 하게 되면 그 투자 수익, 즉 이자 수익은 차감한다. 거기까지예요. 요게. 그다음 일반 차입금 자본화 금액. 일반 차입금에서도 취득과 관련된 특정 차입금이 아니라 할지라도 일반적으로 차입된 금액이 있겠죠. 그 금액 중에서도 일부를 또 자본화시켜요. 그러니까 까다롭습니다, 이게. 자, 산식 정도 그냥 봅니다. 연평균 지출액에서 마이너스 연평균 특정 차입금. 연평균 특정 차입금을 초과해서 지출한 지출액의 일명 자본화 이자율이라는 걸 때려요.
뭐 자본화 이자율은 뭐 나오고 있지만 참고로 보시고, 자, 그렇죠. 산식 정도만 좀 보시고, 실제 우리 시험에서는 이제 뒤에서 볼 거지만 연평균 지출액이 얼마냐 이건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럼 볼 겁니다. 연평균 지출액은 우리 이제 EPS 기본 주당 이익 거기에 가중평균 유통보통 주식수 계산하는 그 월할 계산하는 게 있습니다. 그거랑 똑같아요. 계산 방식이. 자, 그 정도 보시고, 자, 문제. 주 3일은 본사 건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사와 도급 계약한 건물을 2000X1년 1월 1일에 착공하였으며 2000X1년 말 건물을 완공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차입하였으며, 결국 특정 차입금입니다. 아래와 같은 이자가 발생하였다. 아래 자산의 취득 또는 건설과 직접 관련되는 차입 원가는 자산의 취득 원가에 가산하여야 하는데, 뭐 친절하게 또 설명도 해주고 있습니다. 자본화하라고. 해당 자산은 적격 자산에 해당한다. 아래 자료를 이용하여 2000X1년과 2000X2년의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할 금액은 각각 얼마인가?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되는 것은 결국 차입금과 관련된 이자 비용이 얼마인지, 그 다음 2000X1년 말에 완공이 됐죠. X2년, 완공 다음 연도 X2년에 가서 이 자산에 대한 건물의 감가상각비가 얼마냐, 요거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자, 내용을 보시면 건설사에 지급한 그 총 공사비가 1000만 원입니다. 이건 당연히 뭐 건물의 원가로, 취득 원가로 들어갈 거고, 그 다음 2000X1년 지출한 총 이자 비용이 얼마입니까? 200만 원이에요. 200만 원은 특정 차입금인데 어떻게 된다? 자본화가 된다, 이런 뜻이에요. 따라서 2000X1년에는 이자 비용이 없어요. 이자 비용이 발생했지만 그 이자 비용은 건물의 취득 원가로 들어간다, 이런 뜻입니다. 그랬다가 X2년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총 공사비 1000만 원과 자본화시킨 이자 비용 200만 원 합치면은 취득 원가가 1200이에요. 1200에 대해서 내용연수 10년 정해법 때리면은 감가상각비가 나온다. 자, 따라서 2000X1년의 이자 비용은 없습니다. 전부 자본화가 되기 때문에. 그 다음 X2년의 감가상각비는 1000만 원 플러스 200만 원 나누기 10년 해주시면은 120만 원의 감가상각비가 잡힌다, 이런 얘기예요. 됐고, 문제의 메커니즘만 알면은 이건 굳이 계산도 아니죠, 이거는. 그다음 밑에 관련 기출. 주 3일은 공장을 신축하기로 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2000X1년 1월 1일 1200만 원을 지출하였고, 공장은 2000X3년 중에 완공될 예정이다. 주 3일은 공장 신축을 위해서 아래와 같이 특정 목적으로 차입을 하였다. 특정 차입금. 주 3일이 2000X1년 특정 차입금과 관련하여 자본화할 차입 원가는 얼마인가? 단 편의상 월할 계산한다고 가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어쨌든 이 문제의 포인트는 차입 기간입니다. 차입 기간. 1월 1일부터 차입했다면 1년치 이자를 하면 되는데, 자, 꼬라지를 보십시오. 차입금 A 보시면 1200인데 차입 기간이 언제부터입니까? 2월 1일부터예요. 2월 1일부터 2000X1년 기간 자체가 2000X1년 2월 1일부터 우리는 지금 X1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000X2년 1년 12월 31일 결국 몇 개월입니까 이게? 11개월이죠. 11개월치 이자가 얼마냐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차입 기간을 반드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따라서 자본화의 원금이 1200이죠. 1200 곱하기 연 이자율이 7%로 주어져 있고, 여기 이제 1년치죠. 거기에 월할 계산 12분의 11. 자본화액 77만 원, 이렇게. 자, 요 정도 나온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 차입원가 자본화액 세부 고찰. 조금 더, 뭐 거기서 거기지만 뭐 조금 더. 자, 주 3일에 2000X1년 중 기숙사 신축과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과 특정 차입금 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다. 2000X1년 1월 1일 착공한 이 공사는 2000X2년 중에 완공할 예정이다 하고서 지출일 해가지고 지출액들이 쭉 나오고 있죠. 그 다음 차입일 보시면 특정 차입금인데 2000X1년 1월 1일에 차입이 됐고 금액은 500만 원, 이자율은 연 12%예요. 자, 여기서 이제 이 문제의 포인트는 바로 요겁니다.
일시 예치를 하는 거예요. 앞에서 특정 차입금 차입 원가만이 아니라 일시 예치를 한 경우에는 그 이자 수익은 차감하고 자본화한다 그랬습니다. 그걸 묻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딴 게 아니라. 자, 특정 차입금 중 100만 원을 2000X1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연 이자율 9% 정기 예금에 예치하였을 때 이자 수익이 나오겠죠. 유형자산 취득과 관련된 적격자산의 자본화 차입 원가는 얼마인가? 자, 이 문제에서 저는 아쉬움이 또 생깁니다. 이게 뭐냐면 연평균 지출액 계산과 관련해서 지출액이 쭉 주어지고 있죠. 그렇다면 이 문제는 의도 자체는 특정 차입금 차입 원가를 구하라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 차입금 자본화액입니다. 이것까지 건들 수 있는데 자료를 주고서 문제 자체는 모호하게 해버렸어요. 따라서 문제 자체를 고친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정기예금에 예치하였을 때 특정 차입금 관련 자본화 차입 원가는 얼마인가 이렇게 물어야 정확한 거예요. 안 그러면은 일반 차입금 자본화액도 계산해야 됩니다. 두리뭉실하게 자본화 차입 원가가 얼마냐 이렇게 해버리면 자, 이 문제의 의도는 특정 차입금 자본화 차입 원가가 얼마냐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좀 더 명확하게 하면 그래서 문제가 좀 오류가 있습니다. 자, 특정 차입금 차입 원가 자 500만 원이 있는데 500 곱하기 자 이자율이 12%입니다. 거기다가 차입이 1월 1일 날 일어났죠. 그러니까 1년치 12분의 12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이 문제의 핵심 뭐다? 일시 예치 100만 원입니다. 이 100만 원에 대해서 일시 예치 기간 동안의 이자 수익 그걸 빼야 됩니다. 자 100만 원 이자율이 얼마입니까? 9%래요. 9%. 몇 개월 동안? 1월 1일부터 6월 30일. 6개월 동안 12분의 6. 이만큼 빼줘야 된다. 자, 빼주면 금액이 55만 5천 원. 됐죠? 자, 요렇게 일시 예치 자료를 주어지고 2단 엽차기를 좀 했습니다. 자, 요 정도. 그 다음. 자, 관련 기출 2000X 1년 1월 1일 착공하여 2000X 2년 중에 완공할 예정인 주 3일에 2000X 1년 중 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이 다음과 같을 때 유형자산 취득과 관련된 차입 원가를 자본화할 때 고려할 적격자산에 대한 2000X 1년 평균 지출액은 얼마인가? 단 평균 지출액은 월할 계산한다고 가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서서 우리 일반 차입금 자본화액에서 맨 먼저 나오는 게 뭡니까? 가로 열고 연평균 지출액 마이너스 연평균 특정 차입금 곱하기 가로 닫고 곱하기 자본화 이자율 그랬죠? 그 연평균 지출액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요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EPS 기본주당 이익의 가중평균 유통보통 주익수 월할 계산하는 거 똑같습니다. 메커니즘이 그대로 그냥 해주시면 돼요. 자 2월 1일 날 지출이 있었죠. 4,500 똑같이 2월 1일부터이기 때문에 12분의 11개월 걸치는 게 그다음 플러스 7월 1일 날 1260 곱하기 12분의 얼마나 걸칩니까? 7월 1일부터 6개월 그다음 플러스 1500 곱하기 12분의 11월 1일부터죠. 11월, 12월, 2개월 이렇게 자 계산해 주시면 50, 050, 000 연평균 지출액. 자 우리 시험 출제는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그 다음 유형자산 손상차손입니다. 자, 손상이 발생하게 되면 손상차손을 인식해서 손상차손은 당기손익입니다. 그랬다가 회수가능액이 회복이 됐다 하면 또 환입을 잡죠. 손상차손 환입. 자, 이번 시간은 손상차손의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손상차손 당기손익입니다. 어떻게? 회수가능액을 구하는데 회수 가능액이 장부 금액에 미달한다 이런 뜻이에요. 장부 금액은 100원인데 회수 가능액을 구해봤더니 요놈이
80원이다. 하게 되면 20원만큼 손상이 생겼다. 손상 차손. 그 다음, 그렇다면 회수 가능액은 무엇이냐? 둘 중 큰 금액으로 가라. 첫 번째, 순공정가치. 두 번째, 사용가치.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암기사항이에요. 암기사항. 어쩔 수 없습니다.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둘 중 큰 금액으로 가라. 그렇다면 선생님, 순공정가치는 무엇이고 사용가치는 무엇입니까? 교재의 핵심 이론에 넣어놓긴 했지만 참고사항이에요. 그걸 묻지는 않습니다. 그냥 순공정가치가 얼마, 사용가치가 얼마 그냥 딱 주어집니다. 자, 핵심 이론의 손상, 회수 가능액을 추정하여 회수 가능액이 장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손상 차손을 단기 손익으로 인식한다. 회수 가능액이란 무엇이냐? 둘 중 큰 금액이다.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이다. 암기. 말씀드렸듯이 그럼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는 무엇이냐? 참고사항. 한번 읽어보세요. 매각 금액에서 마이너스 처분 부대 원가. 사용가치는 기대 미래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 중요한 건 아니고 참고. 머리에서 지워도 상관없고. 손상 차손은 얼마? 장부 금액에서 회수 가능액을 차감한다. 그 차이 금액. 회계처는 어떻게? 손상 차손 잡고 손상 차손 누계액 잡힌다. 이런 뜻이에요. 따라서 FP, 우리 재무상태표에 표시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 기계장치가 있다 하게 되면 어떻게 돼? 기계장치. 어디다 쓸까? 기계장치가 있다 하면은 딸린 식구가 두 개가 되겠죠? 감가상각, 누계액, 차감하는 거. 누계액. 그다음 손상차손, 누계액. 얼마? 표시 자체는 뭐 이렇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자, 문제. 다음은 주 3일이 2000X1년 7월 1일에 취득하여 2000X1년 현재 사용 중인 기계장치에 대한 내용이다. 2000X1년 말 사용 중인 기계장치들에 대하여 자산 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존재하였다. 아래와 같은 사실이 추정되는 경우 주 3일이 2000X1년 말에 유형자산 손상 차손으로 인식해야 할 금액은 얼마인가? 됐습니다. 자, 기계장치 A와 기계장치 B에 대해서 각각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기계장치 A의 장부 금액은 2억 2,500만 원입니다. 그 다음 순공정가치는 1억 5천, 사용가치는 1억 3,500. 따라서 회수 가능액은 얼마? 1억 5천과 1억 3,500 중 큰 금액 1억 5천이 회수 가능액이고 장부 금액보다 떨어졌습니까? 떨어졌어요. 2억 2,500짜리가 회수 가능액 1억 5천으로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 차이만큼이 손상차손 7,500이다. 게임 끝. 왜? 오른쪽에 기계장치 B를 보니까 장부 금액은 8천인데 회수 가능액을 조사해 보니까 순공정가치 4천과 사용가치 9,600 중 큰 금액 회수 가능액이 9,600이에요. 장부 금액은 8천인데 회수 가능액은 9,600입니다. 떨어진 게 없죠. 오히려 올라갔죠. 손상을 잡을 건덕지가 없어요. 손상차손 없음. 오히려 올라갔기 때문에. 따라서 기계장치 A에 대해서만 7,500만 원의 손상차손이 잡힌다. 이런 얘기예요. 자, 됐고. 그다음 관련 기출. 주 3일은 2000X1년 말 사용 중인 기계장치 정액법으로 생각하며 잔존가치는 없대요. 요거에 대해서 자산 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존재하여 동기계장치에 대하여 손상차손을 인식하였다. 관련된 다음 자료에 의할 때 주 3일이 2000X2년에 인식할 감가상각비는 얼마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료를 좀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자, 기억에 2000X1년 말 현재 손상차손 인식 전에 기계장치의 장부 금액이 9천이에요. 그 다음 2000X1년 말 현재 잔존 내역 연수는 5년인 상태입니다. 그 다음 니은을 보십시오. 니은에 순공정가치가 나오고 있어요. X1년 말에. 얼마? 4,500. 그 다음 사용가치는 디귿에 나오고 있죠. 5,250입니다. 회수 가능액은 얼마입니까? 2000X1년 말에 회수 가능액. 둘 중 큰 금액 5,250만 원.
장부 금액이 얼마라고요? 손상 전에 9천입니다. 9천짜리를 5,250이니까 차이만큼 손상차손 인식하겠죠. 따라서 이 금액 자체가 뭡니까? 이게 장부 금액이에요. X 1년 말에 장부 금액. 장부 금액은 손상 후의 금액, 즉 회수 가능액입니다. 이 금액으로 장부에는 딱 맞춰져 있을 거예요. 따라서 자, 우리 묻는 거는 X 2년에 인식할 감가상각비를 묻고 있죠. X 1년 말에 회수 가능액인 5,250만 원으로 장부 금액이 딱 맞춰질 거기 때문에 손상차손을 인식해가지고 이 금액으로 맞춰질 거기 때문에 우리는 뭐다? 이 금액을 기준으로 따라서 2000X 2년에 감가상각을 한다. 어떻게? 이 금액 기준으로 5,250만 원 X 1년 말 현재 잔존 내용 연수가 지금 정액법에다가 5년이죠. 나누기 5년. 게임 끝. 끝났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1050. 자, 됐습니다. 헤매고 있지 말고 회계 처리하고 있지 말고 상식적으로 딱 해결하십시오. X 1년 말의 회수 가능액이 결국은 X 1년 말의 장부 금액이다. 손상차손 인식하고 장부 금액이다. 이 금액을 기준으로 다음 연도의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자. 게임 끝. 폭파. 그 다음. 자, 이번에는 이제 유형자산 이제 손상차손 환입을 보겠습니다. 손상차손을 잡았다가 회수 가능액이 증가했어요. 하게 되면 다시 또 환입을 잡습니다. 당기손익, 수익입니다. 자, 핵심 이론을 보시면은 가장 포인트가 되는 핵심 얘기는 뭐겠습니까? 손상차손 환입액이 얼마냐 이런 뜻이에요. 자, 나오고 있죠. 둘 중 작은 거에다가 손상 후 장부 금액을 차감하라. 둘 중 작은 금액, 손상되지 않았을 경우의 장부 금액과 회수 가능액 중 작은 금액, 그 금액에다가 마이너스 손상 후 장부 금액을 차감하면 환입액이 나온다. 게임 끝이에요. 이 얘기는 결국 앞에 있는 거 손상되지 않았을 경우에 장부 금액을 한도로 환입액을 잡는다. 이 말을 제가 국내에서 유일하게 산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수업 목적상 이거는 암기하는 게 속편해요. 이거는 쭉 설명해 드릴 수도 있겠지만은 이 산식을 암기하십시오. 아, 둘 중 작은 금액, 손상되지 않았을 경우의 장부 금액과 회수 가능액 중 작은 금액에서 손상 후에 쭉 감가상각해가지고 왔던 그 장부 금액이죠. 그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이렇게 하면 게임 끝입니다. 우리 수업용으로. 이렇게 하셔야 돼요, 또. 자, 문제 보겠습니다. 한번 적용을 해보자. 주 3일의 재무팀장은 재무제표를 최종 검토하던 중 2000X 1년 12월 31일에 손상차손을 인식한 건물에 대해 당기 중 어떠한 회계 처리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발견하여 이를 반영하려 한다. 그러니까 손상차손을 잡았는데 전년도에 당기 중에 환입을 안 잡았다는 뜻이에요. 회수 가능액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수정 후 당기 포괄손익계산서상 감가상각비와 손상차손 환입 금액은 얼마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2000X 1년 12월 31일에 손상 전 장부 금액이 30,000 만 원 하면은 얼마입니까? 3억이죠, 3억. 그냥 3만이라고 그냥 할게요, 3만. 2000X 1년 말 손상되기 전에 장부 금액 3만. 손상 후 장부 금액은 손상차손을 딱 인식하고 나서 장부 금액이 12,000. 요 금액을 기준으로 감가상각이 다음 연도 된다 그랬죠. 손상 후 장부 금액 12,000. 자, 동 건물의 2000X 1년 12월 31일 기준 잔존 내용 연수는 10년, 잔존 가치는 0원이고 감가상각 방법은 정액법이다. 2000X 2년 말에 손상차손 환입을 시사하는 징후가 발생하였고 2000X 2년 12월 31일 현재 동 건물의 순공정 가치는 28,000, 사용 가치는 22,000. 따라서
X 2년 말에 회수 가능액은 얼마입니까? 둘 중 큰 금액 28,000 회수 가능액. 자, 해보자. 2,000 X 2년 말. 감가상각비 먼저 잡아야죠. 손상 후에 요 금액을 기준으로. 잔존 내역 연수는 X 1년 말에 10년이래요. 따라서 감가상각비 12,000 나누기 10년 1,200 감가상각 누계액 잡아주고 됐죠? 그럼 여기까지. 손상 후에 손상을 인식하고 후에 감가상각을 인식함으로 인해서 손상 후 장부금액이 얼마입니까? 12,000에서 1,200 빼면은 10800. 여기까지가 손상 후 장부금액이 10800으로 X 2년 만에 변했습니다. 그 다음 환입액 따라서 환입액은 어떻게 구한다? 미니멈 1 손상되지 않았을 경우의 장부금액이에요. X 1년 말에 손상되지 않았다 그러면 X 1년 말에 장부금액은 3만입니다. 않았다 그러면 3만이에요. 따라서 3만 마이너스 3만에 대한 감가상각비 X 2년 말 시점에서 빼주면 되겠죠. 3만 나누기 10년 3,000 빼면은 27,000. 그 다음 두 번째 회수 가능액이 얼마? 우리 자료에서 28,000 됐고 마이너스 손상 후 장부금액이 얼마? 10800 됐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따라서 환입액은 16,200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무조건. 우리 실제 시험에서는 이거 막 회계 처리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이거. 시간 오래 걸려요. 환입액은 바로 구해야 됩니다. 손상되지 않았을 경우의 장부금액, 회수금액 둘 중 짠 거에서 손상 후, 손상을 한 금액을 기준으로 감가상각을 쭉 했겠죠. 손상 후 장부금액을 차감한다. 그 금액이 환입액이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의 답은 3번이 되겠죠. 감가상각비는 여기 있습니다. 여기 1,200. 그 다음에 손상차손 환입은 여기 16,200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죠? 이렇게 해야 돼요. 자, 그 다음 유형자산의 제거. 결국 이제 유형자산을 처분했을 때 처분 손익이 생기고 회계 처리. 우리 회계 원리 다 알고 있죠.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자, 바로 그냥 문제 보겠습니다. 자, 주 3일은 영업활동에 사용하던 건물, 부속 토지를 포함해서 2000X4년 12월 1일에 현금을 받고 처분하였다. 자, 동 건물에 처분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해서 건물의 취득원가는 400만 원, 그 다음에 취득일은 2000X1년 7월 1일입니다. 처분이 언제입니까? 2000X4년 12월 1일이에요. 자, 내용연수 10년, 잔존가치 40만 원, 감가상각 방법은 정액법. 그 다음 부속 토지의 취득원가는 600입니다. 토지는 감가상각비가 없습니다. 감가상각 안 하기 때문에 건물에서만 나오죠. 그 다음 처분금액, 건물 및 부속 토지 일괄해서 처분한 겁니다. 토지와 건물을 750만 원에 처분을 했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처분 시점에서 우리는 어떤 처리를 해야 됩니까? 건물이 처분 시점까지 가지고 있는 감가상각 누계액을 없애줘야 돼요. 당연한 얘기입니다. 기초회계 원리입니다. 유형자산의 처분 시점에서는 유형자산이 가지고 있는 감가상각 누계액을 먼저 없애줘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눈치코치, 눈치밥으로 한번 보자. 1번 아니면 3번이겠죠, 답이. 감가상각 누계액을 없애고 있는 회계 처리는 1번하고 3번뿐이 없어요. 2번, 4번은 없어요. 아, 1번 아니면 3번이구나. 그리고 뭐다? 감가상각 누계액 없어지는 금액이 하나는 123만 원, 3번에는 126만 원입니다. 감가상각 누계액만 구하면 되겠구나. 눈치로. 자, 처분 시점. 처분 시점의 감가상각 누계액 얘를 구해보자. 결국 감가상각 누계액은 취득 시점부터 처분 시점까지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의 합계이기 때문에 취득이 2000X1년 7월 1일입니다. 처분이 2000X4년 12월 1일.
얼마입니까? 기간이. 개월수로 따지면은 41개월 나와요. 내용연수 10년이기 때문에 120개월입니다. 그렇구나. 취득원가 400에다가 잔존 가치가 있구나. 40만 원 빼주고 이거에 대해서 곱하기 120개월 중에서 41개월 해당분. 이게 바로 쌓여진 총 감가상각 누계액이겠구나. 이게 되겠죠? 1, 2, 3, 0, 000. 따라서 딱 보니까 1번에 감가상각 누계액 1, 2, 3, 0, 000이 보이네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1번 회계처리 보겠습니다. 자, 먼저 차변에 현금 일괄 처분가 750만 원 잡혀야겠죠. 그 다음 대변에 토지 600만 원 없어지고 건물 400만 원 취득원가 다 없어져 버리고 그 다음 감가상각 누계액 지금 구한 거 123만 원 없어지고 대차 차익보다 처분 손실 127만 원 이렇게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자, 밑에 관련 기출. 자, 다음에 건물 부속 토지 포함을 2004년 말에 1억 500만 원에 처분하였다. 자, 처분 손익을 구하면 자, 건물 보니까 취득일이 2001년 10월 1일입니다. 그 다음 취득원가 7,500, 잔존가치 750만 원, 내용연수 20년, 감가상각 방법은 정해법, 그 다음 부속 토지 취득원가가 4,500 돼 있고 따라서 똑같이 처분 시점에 감가상각 누계액 얼마냐? 자, 취득원가 7,500 마이너스 잔존가치 750. 그 다음 20년이네. 20년이면 240개월입니다. 240개월 중에서 취득 시점부터 처분 시점까지 개월수. 취득이 2000X1년 10월 1일. 그 다음에 처분이 2000X4년 말. 즉 2004년 12월 31일 계산해 보시면은 39개월 나와요. 아하, 감가상각 누계액이 숫자가 좀 더럽네요. 968750 됐습니다. 자, 굳이 뭐 회계 처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일괄 처분가 현금이 얼마입니까? 현금이 1억 500. 그 다음 없어지는 건물 감가상각 누계액 구했죠? 10968 750 건물 없어지고 토지 없어지고 토지가 4,500짜리 건물은 7,500짜리. 자, 대차 차이가 뭐다? 구해보시면 대차 차이가 여기 납니다. 4 031250 이게 뭐다? 유형자산 처분 손실. 굳이 회계 처리를 하면 여기 되는 거고 그냥 쌈박하게 그냥 해버리려면 우리 그 해설에 있는 것처럼 장부 금액을 구해가지고 비교를 해주시면 처분가랑 비교를 해주셔도 되는 거고 회계 처리는 보여드리려고 좀 보여드린 거고 자 이렇게 유형자산의 처분과 관련된 얘기는 우리 회계 원리에서도 뭐 많이 보셨을 겁니다. 쉬운 얘기이기 때문에 어려운 사항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유형자산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